네, 저희가 이제 양육자를 만나야 되는데, 뭐 집으로 무턱대고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요. 주로 이제 그분들이 오는 곳이 어딜까 생각했을 때 교도소에 면회 가는 민원실이었어요. 지금하고 다르게 그때는 직접 가서 민원 신청을 넣어야 됐고, 뭐 신분증을 보여줘야 됐고, 사이버로 이렇게 신청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루 종일 대기를 하고 있으면 양육자를 만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죠.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명찰을 달고 있었어요. 그 교도소에서 주신 약간의 그냥 일반 잡상인이 아니다. 약간 이제 이런 거를 좀 해주신 거죠. 근데 이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. 설문조사인지도 모르고.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네네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상주하는 상담원인 줄 알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. 오늘 면회를 하러 왔는데 갑자기 면회가 안 된다고 하더라.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이 있냐. 또 뭐 아기들을 데리고 오신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또 질문하는 거예요. 아이가 혹시 놀랄까 봐 준비를 시키고 싶은데 어떤 거를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까? 막 이런 상담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놀래기도 하면서 이런 것 꼭 필요하다. 제가 이제 설문 실태조사도 물론 했지만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어딘가에 의논하거나 상담하거나 얘기할 창구가 없으니까 교도소에 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것에 오신 분들하고 설문조사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게 됐고요. 또는 심지어는 거기에서 이제 새움에 아이들이 될 만한 그런 가정의 아이들을 발굴하기도 했어요. 실제적으로 도움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명함도 드리고 저희 안내문도 드리면서 꼭 오셔라 이렇게 연락도 했죠. 근데 이제 저는 주로 서울이나 뭐 경기도에 있는 곳까지는 갔는데 사실 지방까지 이게 동시간대에 설문조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교정청에 있는 곳은 사회복지학 공부하고 있는 이 분야에 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을 뽑았어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구치소, 교도소에는 부산대학교 학생들, 그 다음에 대전에는 모건대학교, 그 다음에 광주에는 광주대학교, 경기도에 있는 성공회대학교, 이렇게 4개의 학교하고 저희가 좀 연합을 했죠.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 대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이 친구들이 직접 가서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. 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짧게는 일주일, 길게는 열흘 정도를 매일 교도소에 가서 왜냐면 매일매일 또 오시는 분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새로운 또 조사도 하게 됐고 또 우리가 이제 세움의 아이들이라고 할 만한 사례들도 많이 발굴하고 그러면서 가족들을 직접 만나는 일 정말 필요하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사업으로 연결시키자라는 얘기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와, 그때 정말 무대뽀 정신으로 이 대학들 연합회가 정말 인상 깊네요. 수용자 자녀들을 깊게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. 박사님이 만나셨던 그 여러 수용자 자녀들과 가족들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. 제 기억에 이제 남는 한 가정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아빠가 들어가 계시고 3남매였어요. 그래서 이제 3남매 아이를 시골로 가서 보통 저희가 개별 인터뷰를 스터디 카페, 이제 집으로 못 가면 스터디 카페 같은 데를 빌리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곳이 없어요. 그래서 도시에 또 빌려서 아이들을 그곳에서 또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결국엔 스터디 카페에 가는데 한 명 한 명씩 해야 되잖아요. 이 3남매를.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제가 대표님이랑 갔었는데 대표님이 이 친구들하고 뭐 식사하고 뭐 차 마시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제가 인터뷰하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연령도 틀리고 성별도 틀리고 또 서열도 틀리니까 갖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 정도가 굉장히 달랐어요. 그러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지점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막 헤어지고 되게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아빠 사진을 품고 다녔대요. 그래서 보고 싶을 때 항상 꺼내보고 또 어린아이는 이 아빠 얼굴을 잊어버리면 나는 정말 끝장이다. 다시 찾을 수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아빠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참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
세상에서는 또 이제 뭐 비난을 할지도 모르겠어요.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정말 소중한 가족이고, 아빠고, 또 다시 돌아올 분이고, 그럼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다시 모여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가족의 힘이구나. 그래서 세움이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. 우리가 몰랐던 지점들도 오히려 그 가족들을 통해서, 아이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고, 또 이제 뭐 아이들이 또 울면 같이 울고, 그러면서 또 희망이 있으니까 막 기대하고 막 웃고 그러면 같이 웃고, 이제 그렇게 세움이 가야겠다.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기대를 얻게가 되고 그냥 나란히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하나의 모토를 좀 만들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.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제가 좋아하는 세움 슬로건이거든요. 작고 깊게 만난다. 네네. 그 시대부터 이미 이제 세움의 그런 모토가 구축된 거구나라는 걸 정말 절감하게 돼요. 이외에도 연구를 하면서 만나는 아이 중에 더 특별히 기억나는 사례 한 가지만 더 있다면? 더 기억나는 아이는요. 그 아이는 중학생이었어요. 근데 이제 원래는 아빠랑 살다가 아빠가 이제 갑자기 들어가시면서 할머니네 집으로 옮겨가게 됐죠. 근데 할머니가 아빠가 어디 계신지를 말을 안 해줬어요. 그래서 굉장히 아이가 불안했대요. 근데 이제 좀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라서 막 구체적으로 할머니한테 아빠가 어딘지 빨리 말해달라, 알려달라고 할 수는 없었고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근데 할머니도 되게 망설이셨어요. 저희들한테 상담했거든요. 이걸 아이한테 얘기를 할까 말까, 충격받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다,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, 이제 어느 날 할머니가 용기를 내셔서 아이한테 얘기를 하셨고요. 근데 그 아이의 반응을 저희가 들었을 때 정말 놀라웠던 게, 그 아이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?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아이가 하는 말이, 자기는 아빠가 큰 사고가 나서 혹시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참았다는 거예요. 근데 일단 아빠가 살아계시다, 죽지 않았다라는 거에 너무 기뻤고, 두 번째는 아빠가 나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. 아이들이 또 오해할 수 있어요. 어느 날 부모가 떠나게 되면 이제는 나 누구랑 살아야 되나, 내가 버려진 아이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, 두 번째는 아빠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돼서 너무 기뻤고, 또 세 번째는 뭐 먼 곳도 아니고 한국에 있으니 언제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아빠를 보러 갈 수 있지 않겠냐, 곧 보러 가겠다. 이걸 되게 기쁜 마음으로 아이가 얘기해 줬을 때 저는 아이 웃는 모습을 보고 울었어요. 되게 감동적이었어요. 오히려 이제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우리가 더 뭔가의 선입견을 갖고 있던 게 아닐까.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의논하고 그런 과정에서 더 많은 지혜를 좀 배울 수 있게 됐어요. 그래서 저도 그 아이 덕에 용기를 좀 내게 됐고, 그래서 자신 있게 부모님들한테 아이들한테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제 편하게 자연스럽게 좀 상담을 하고 인터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네, 그 아이 기억납니다.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, 이렇게 얘기해요. 그리고 그냥 이 정도로 충분해요, 무슨 많은 거를 해주시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해요. 근데 이제 만나다 보면 그런 게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. 그래서 혹시 이런 거 선생님하고 같이 할까 이러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, 되게 이제 다양한 모습들이에요. 예를 들면 공부하기를 바라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꼭 과외 선생님, 멘토 선생님이라기보다 방향을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, 이 공부하는 방식이 맞는지 알려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요. 또 누군가는 공부가 아니더라도 이 답답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아이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짧게 인터뷰를 하는 그 1시간 반, 2시간 사이에 이미 자기의 몇 년의 이 묵은 채증이 다 날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대나무 숲에 어딘가에 가서 막 소리를 치고 싶은데 그거 너무 조심스럽고 할 수도 없었는데, 선생님한테 엄마가 그 안에 가면서 왜 나에게 그걸 설명하지 못했고 내가 이걸 새아빠한테
문자로 통보를 받아야 되는지 자기 너무 억울했다는 이야기를 1시간 동안에 거의 통곡하다시피 막 우는 아이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얘기할 창구가 필요하기도 하고요. 또 어떤 가정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게 너무 힘들고 정말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남들이 먹는 간식, 친구들하고 놀러 갔을 때 나도 쓸 수 있는 이 정도 용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고요. 그래서 우리가 찾다 보면은 경제적인 것만 해줄 수는 없고요. 또 학업적인 거, 진로에 관련된 거, 누군가는 정서적이고 힘드는 이런 일들 바라는 아이들도 있고요.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좀 아이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. 또 무엇보다도 저는 양육자들에게 힘드는 존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그 양육자들의 온통 스트레스가 다 이제 뭐 짐을 혼자 안고 계시잖아요. 수용자에 대한 부분,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분들이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손잡아주는 그런 건강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, 또 그런 곳이 더 안전한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. 예를 들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학교에 가서 또는 뭐 상담실에 그냥 찾아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세움처럼 우리가 어떤 가정인지 잘 아는 곳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,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세움이 잘 일을 해나가고 계시죠.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박사님께서 아이들의 그리고 가족들의 생생한 욕구를 청취해 주시고 그런 활동들이 세움이 활동에 잘 전달되어서 현재 우리 세움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제 세움이 하는 다양한 수용자 자녀 관련 연구와 그 욕구 청취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갈수록 수용자 자녀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더욱 기대해 봅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